최근 폴란드에서 방영된 한국 관련 특집 방송으로 인해 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물론이고 한국과 날선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중국과 일본마저 경악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 매체인 팩티나 토피가 최근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인 한국이 만약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UN 상임이사국 진출도 어렵지 않다며 한국의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극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매체는 과거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알려졌던 대한민국은 오늘날 경제와 군사적으로 유럽을 압도하는 강대국으로 올라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현재 약 5,2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한국은 지난해 실질 GDP가 2조 달러를 초과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경제 강대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도발에 맞서 국가예산의 2%인 약 450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7개국인 프랑스와 독일의 국방비 규모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비교했을 때에는 훨씬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병력 수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은 가히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사시 상당한 군사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은 약 273만 명의 예비군 인원이 육군과 공군 그리고 해군 등 모든 병과에서 군복무가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현역 군인은 약 48만 명에 달하는데 여기에 예비군 273만 명까지 포함하면 총 321만 명으로서 이는 북한과 베트남 그리고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유한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병력은 육군으로 약 36만 5천 명의 병사와 장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뿐만 아니라 한국은 약 12만 명의 중군사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동원 상황 시 2,100만 명 이상의 신체 건강한 한국 국민이 장기적인 방어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이 매체는 대한민국에서는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모든 남성이 병역 의무를 지며 이는 1957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의 병역 복무 기간은 병과에 따라 다른데 육군은 18개월을 복무하며 해군과 공군은 각각 20개월과 21개월을 복무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매체는 종교적 또는 도덕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에서는 교도소 근무와 같은 대체 복무도 가능한데 이 경우 복무기간은 36개월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여성의 경우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자원 입대를 통해 군에 복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장비면에서도 한국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 매체는 2020년 이래로 한국에서는 국내 방위산업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병력을 현대화하는 것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군은 병력 규모와 장비면에서 세계 정상급 위상을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당장 한국의 육군 전력만 놓고 보더라도 약 2,500대의 전차와 6만 6천 대 이상의 장갑차를 비롯해 3,200대의 자주포와 5,000대에 가까운 방공 시스템 그리고 약 600대의 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 육군의 주력 전차는 K1과 K2이며 구형 미국 전차인 M48도 예비 병력용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육군은 구소련이 붕괴된 후 러시아가 채무 상환의 일환으로 제공한 T-62와 T-80 전차도 일부 운용 중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Wojska lądowe dysponują także szerokim wyborem pojazdów gąsienicowych i kołowych, co zapewnia ich wysoką mobilność i elastyczność operacyjną. Dodatkowo, armia ma silne wsparcie artyleryjskie, rozbudowane systemy obrony powietrznej oraz doskonale zorganizowane zaplecze logistyczne. 그리고 이 매체는 육군에 이어 한국공군 역시도 국가 방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첨단 방공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공군은 세계 5대 공군 중 하나로 손꼽힌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매체는 한국 공군의 경우 350대 이상의 전투기와 약 100대의 공격기를 비롯해 41대의 수송기와 300대에 가까운 훈련기 그리고 33대의 특수 임무 항공기와 더불어 4대의 공중급유기와 약 760대의 헬리콥터 및 112대의 공격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KF-16으로 이는 미국 F-16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현재 한국 공군이 보유한 대부분의 항공기는 고정익 항공기와 회전익 항공기의 조합으로 일반 임무와 특수 임무 모두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군은 냉전 시대의 F-5 타이거 전투기를 여전히 운용하고 있지만 FA-250과 같은 현대식 항공기가 이를 보완하여 훈련 및 경공격 임무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공군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A도 도입 중이며
2027년까지 현재 보유 중인 39대의 20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한국 공군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전력을 국내 기술로 충족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보다 다양한 공군 자산이 생산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한국의 육군 항공대와 해군 항공대는 미국에 검증된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노후된 P-3 항공기를 대체하기 위해 PA 초계기를 도입함으로써 해군 초계 임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한국의 드론 보유량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6년까지 무인 항공 기술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북한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정찰 및 감시용 드론뿐 아니라 전술 표적을 신속히 공격할 수 있는 자율 무기 드론도 도입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Z oficjalnych danych wynika, że Korea Południowa dysponuje 4 amerykańskimi dronami rozpoznawczymi RQ-4. Dodatkowo, na początku października tego roku, koreańska agencja zbrojeniowa DAPA podpisała umowę z polską grupą WB na dostawę dronów kamikadze Warmate. W ramach tej umowy przewidziano także współpracę nad nowymi typami amunicji. Z informacji przekazanych przez grupę WB wynika, że do Korei Południowej trafi blisko 200 dronów Warmate 3 w wersjach bojowych i treningowych. 그리고 이 매체는 공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군 역시도 아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해군의 주요 임무는 해안방어와 전략적 해상 루트 보호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본과의 영토 분쟁 및 중국의 공격적인 정책에 대응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재 한국 해군은 헬리콥터 모함 2척과 구축함 13척을 비롯해 프리깃 17척과 코르벳 5척 그리고 잠수함 22척과 더불어 초계함 35척과 소해함 14척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잠수함 부대는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갖춘 3가지 종류의 잠수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뢰와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Niektóre jednostki nawodne, takie jak okręty klasy Dogdo, zostały zoptymalizowane do wsparcia operacji desantowych i są wyposażone w różne typy poduszkowców desantowych. Dodatkowo, marynarka dysponuje niszczycielami, fregatami i korwetami, co pozwala na zrównoważone podejście do działań ofensywnych i obronnych. 뒤이어 이 매체는 과거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가 미국의 압박으로 해당 계획을 중단한 적이 있는데 만약 한국이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지구의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도발할 수 없는 절대적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Obecnie Seul przestrzega zasad traktatu o nierozprzestrzenianiu broni jądrowej, lecz w miarę rosnących zagrożeń ze strony Pjongjangu, niektórzy lokalni eksperci zaczynają kwestionować skuteczność amerykańskich gwarancji bezpieczeństwa. To skłania władze Korei Południowej do przemyślenia możliwości posiadania broni jądrowej. Dzięki wcześniejszym badaniom oraz posiadanej infrastrukturze i zapleczu technologicznemu, Republika Korei może być uznawana za tzw. państwo progowe. Oznacza to, że w razie potrzeby może szybko wznowić pracę nad bronią atomową, nawet w ciągu roku do 3 lat. 특히 이 매체는 세계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145개국 중 무려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패권 장악은 물론이고 유엔에서도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의 이 같은 잠재력을 일찍 눈치챈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전략자산을 도입하는 동시에 강력한 방위동맹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촉발된 유럽의 안보위기에서 폴란드만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오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른 나토 회원국들도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잘 주시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폴란드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외세에 2번 다시 주권과 영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세계의 그 어떤 나라도 근접할 수 없는 막강한 방위력을 구축해왔던 우리의 저력이 오늘날 안보위기에 놓인 수많은 나라들에게 큰 위안과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보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회원가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